정론 1침 모스탄 효과입니다. 모스탄 효과가 앞으로 어떤 이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또 이번 접견 금지 조치가 어떤 후폭풍을 갖고 올지 다들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건 정말로 심각한 사고를 저것들이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도 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박찬대라는 자가 모스탄이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 당장 강제 퇴거시켜야 한다.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모스탄이라는 이 외국인, 이게 미국 시민이니까 외국인이죠. 모스탄이라는 이 사람이 인물이 입국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주장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말은 이미 수차례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돼 처벌된 바 있는 내용이다. 이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포한 사람은 벌금 600만 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여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탄은 마치 새로운 사실인 양 다시 같은 가짜뉴스를 공공연히 반복하고 있다. 모스탄의 죄질이 더 나쁘다. 외국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의 국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모스탄은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헌법기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내란 수괴 혐의자 접견까지 시도하기까지 했는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외국인 정치 활동이다. 법무부는 지금 즉시 모스탄의 정치 활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즉각 강제 퇴거 조치해야 한다. 지금 정청래보다 약간 뒤지고 있다고 하는 이 박찬대, 모스탄을 공격해서 뭐 좀 만회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자가 모스탄이 외국인인데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니 퇴거시켜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모스탄의 활동이 정치활동입니까? 아니면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모스탄이 뭐 정당에 가입을 했어요? 선거운동을 했어요? 무슨 정치활동인데? 그러면서 박찬대가 길게 썼어요. 박찬대가 이재명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말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돼서 처벌된 바 있는 말이다. 이재명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그런 무슨 주장이 있었습니까? 이재명이가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학과를 가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서 변호사가 된 건 제가 팩트로서 알고 있는데, 그냥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가서 검정고시를 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소년원 출신이라는 식의 주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영상을 제작 유포한 사람과 그걸 퍼뜨린 사람한테 이미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유죄 판결을 했다. 벌금 600만 원, 500만 원. 그 사실은 제가 몰랐는데 박찬대가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단장이 이 모스탄의 이 주장, 이 소년원 관련 주장을 또 청소년 시절에 강력범죄에 연루됐다고 모스탄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 모스탄 교수를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단장이.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스탄이 주장한 이재명이가 청소년 시절에 강력범죄에 연루됐었다라고 하는 이 모스탄의 주장이 진짜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를 밝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법원,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이게 모스탄의 발언이 진짜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거 이재명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게 뭐 아마도 한 50년도 더 예전에 있었던 일일 테니까 뭐 기록이 남아있으면 기록을 확인하면 되지만 기록을 확인해도 본인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네. 그래야 오상정이 고소한 사건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니까 우선 이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게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되거든. 그리고 고발자는 오상정이고 피고발자가 모스탄이니까
고발자가 먼저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면 피고발자인 모스탄이 가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강력범죄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의 강력범죄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적어도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고소인은 아니지만 참고인으로는 조사를 받아야지. 그래야 경찰이 확실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한 혐의가 확인이 되면 재판 걸어가지고 그래서 모스탄한테 뭐 벌금을 때리든 뭘 때리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국금지 시켜야 돼. 무슨 강제 퇴거야. 출국금지 시켜야지. 못 나가게 해야지.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야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고 할 테니까. 자, 오상종과 모스탄이 법정에서 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갖고 다투는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님이 모스탄 대사를 정체불명이라고 정말 어이도 없고 기도 안 차네 하셨는데, 사실 모스탄 효과라고 부릴 정도로 지금 모스탄 전 대사의 한국에서의 행보가 뭐 굉장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에 기름 붓듯이 접견금지까지 조은석 특검이 덜렁 하는 바람에 정말 사태가 아주 심각한 국제 문제가 돼버렸어요. 인류 모두의 보편 가치인 인권 탄압의 문제까지로 이것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모스탄이 누구야? 모스탄이 누구야? 저것들은 지금 이 정체불명의 누구 외국인 미국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모스탄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SNS에서 돌아다니는 그 모스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글을 제가 쭉 봤는데 상당히 그 팩트에 근거해서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제가 모스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이름은 단현명입니다. 단씨예요. 단현명. 한국에 단씨가 있습니다. 예전에 민노총 초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단병호라는 건설노동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단씨가 있어요. 이 모스탄도 이 단씨입니다. 단씨의 이름은 현명. 단현명입니다. 74년 5월 14일 생이고 홍제동에서 태어났어요. 서대문구 홍제동. 그리고 5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 모스탄의 아버지는 단민호 씨입니다. 42년생. 그러니까 모스탄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고 5살 때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미국이 대사를 보낼 때 미국에서 확실하게 실력을 인정받고 신뢰를 쌓은 사람 중에 한국인이 있으면 한국 대사로 늘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일본인이 있으면 일본 대사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죠. 지금 모스탄 전 대사는 주한미 대사의 3명의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올라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스탄이 언어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어는 모국어니까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영어를 하고 이제 통역을 시킵니다. 공식적인 모국어는 영어니까요. 그래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불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라틴어 7개 국어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탄 외국인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우리말로 욕하면 큰일 납니다. 박사를 했는데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로스쿨로는 유명한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교, 또 다른 이 법학 대학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명문대죠. 일리노이 대학교의 법학대학에 최연소 정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냥 조교수로 들어갔다가 전임교수로 먼저 시작합니다. 전임교수로 들어갔다가 조교수가 되고 정교수가 되고 하는 거 그냥 시간만 지나면 대충 되는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대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최연소 정교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실력을 대학에서 완전히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최연소 정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거의 종신교수죠.
주로 강의한 것은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헌법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동대학교가 있는데요. 포항에 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에서 아시아 최초로 미국식 법학 박사 프로그램 창설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이 조국에 대한 애틋한 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그동안 헌신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2020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지명해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상원 인준까지 받았어요. 청문을 거쳐서. 그래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기 때문에 전 대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하는 일이 뭐냐? 전쟁 범죄를 단죄하는 겁니다.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그러니까 인종학살 같은 거죠. 반인도적 범죄. 학살. 그리고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한 미국의 정책 자문 역할. 그러니까 반인륜, 반인권, 반인류 범죄를 다루는 그런 일을 미국의 대사 자격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나 르완다, 이게 인종 학살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발칸반도, 레바논 등지에서 전범을 추적하고 그것을 제재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유린과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사회에 강하게 알렸어요. 그래서 한반도 인권 문제를 국제적 의제로 끌어올렸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는 리버티 대학교 로스쿨 학장으로 취임했어요. 이 편지에도 나오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법조인 양성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매우 긴밀한 관계고 북한 인권 문제나 국제법 분야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 직함은 없지만 정책 자문 역할을 계속 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사람이 아주 실력 있는 첼리스트로 시드니에 있는 그 오페라 하우스 있죠. 아주 그 유명한 그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호주입니다.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첼리스트로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7년에 시카고 한인회로부터는 올해의 한인상으로 한인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6.3 대선을 앞두고 5월 말에 국제감시단의 단장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왔고 사전투표, 전자개표 등등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대선이 끝난 6월 말 6월 26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그 조사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스탄이 국제감시단 단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주도했고 고든 창 등이 참석해서 한국의 대선은 완전한 사기 대선이었다고 하는 주장을 했고 그 증거를 미 의회에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찬대가 얘기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모스탄은 이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가 과거 청소년 시절에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 주장은 아까 박찬대가 얘기한 대로 국내 법원에서는 허위로 판결돼서 관련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모스탄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다. 새로운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화가 된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진짜 한번 법정에서 밝히자 수사해달라고 오상정 단장이 지금 경찰에 고발을 한 것이고 고발을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한미 대사 후보로 3명이 올라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든 창 변호사, 또 한 사람이 미셸 박스틸, 한국계인데 전 하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모스탄입니다. 모스탄이 지난번 국제감시단 단장으로 와서 활동한 것도 그렇지만 이번에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서부터 한 이 기자회견 그리고 서울대학교 정문광장에서의 연설 그리고 어제 서울구치소 앞에서의 연설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말하자면 필담이죠. 편지로 의견을 주고받은 이로 인해서 또 모스탄 대사가 미국에 비록 공식 직함이 없는 미국 시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관계 그리고 1기 트럼프 정부에서 국제형사
대사를 지낸, 사법 대사를 지낸 이 이력 등등을 갖고 있는 이 모스탄을 구치소에서 면회 접견을 허락했다가 갑자기 특검이 이걸 중단시킨 이 엄청난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모스탄 효과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모스탄 대사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것을 좀 빗대어서 제3의 인천 상륙 작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미국 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스탄이 중공 그리고 김정은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종중 종북 주사파 세력과 전면전에 나섰다. 마치 인천 상륙 작전을 주도한 메가더 장군처럼 이라고 하는 인식이 미국 내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스탄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어떻게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관점에서 적절하게 대응할지 우리의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